안녕하세요. 코타 압둘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제가 코타키나발루에서 거의 한 19년 동안 가까운 19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가이드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한 가지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팁입니다. 팁. 가장 많이 해주신 질문인데 뭐 예를 들어서 가이드님, 팁은 어느 곳에서 얼마 정도를 주는 게 적당하냐고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고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 팁에 관해서 여러분께 아는 만큼 경험치만큼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팁에 관해서 알려드릴 건데 우선은 이 팁을 좀 알려드려 보려고 이제 요점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좀 몇 가지 더 일러드려 보고 싶어가지고 몇 글자 더 공부를 했는데, 우선은 이 팁이 언제 어디서 처음 생겨났는지 그 기원을 한번 알아보려고 몇 글자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더니, 이 팁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16세기 때 영국에서 그 귀족 사회를 위주로 했던 이 영국 사회에서 이 귀족들이 했던 파티라든가 온갖 그 뭐 연회? 파티가 연회네요. 이런 장소에서 손님들이 그 호스트, 그 집주인에 속해서 일을 했던 그 하인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이 손님들이 이렇게 쥐어줬던 이 돈이 그 근간이 되어서 지금의,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세월이 변하고 변하면서 역사랑 같이 이동을 하면서 지금의 북미 지역, 그리고 뭐 캐나다, 미국, 심지어는 뭐 중미, 남미, 유럽 전역까지 그렇게 퍼지게 된 그 근간이 바로 이 영국 사회에서, 영국 귀족 사회에서 처음 그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팁이라는 그 TIP, 이걸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좀 더 여러분께 그 상세한 것을 그 알려드려 보려고 해봤는데, 뭐 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영어 사전에는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정도의 내용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시 좀 더 검색을 해봤더니 공부를 해봤더니 사실은 이 팁이라는 그 영어 단어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6세기 때 당시에 그 처음에 귀족사에서 이렇게 처음에 줬던 그런 시절 당시에는 팁이라는 단어가 우정 따로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팁 자체가 그 나중에 알고 난 건데 참 그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그 재밌었어요. 그 환경이 어떤 거냐면은 그 18세기경에 영국의 한 술집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술집에 손님들에게 아예 써 붙여놨었대요. 이렇게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의미적으로 보면은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좋고 확실하고 좀 더 빠른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돈을 더 내라고, 그런 의미에서 아예 써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to ensure 그리고 promptness 그래가지고 아예 거기서 써 붙였었다, 이렇게 써 붙여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to ensure promptness의 첫 글자, 그 initial, 그러니까 TIP 요 세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단어가 기원이 바로 이 팁이라는 영어 단어의 그 기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 덕분에 알려드리려고 시작했는데 그런 것까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감사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그 이 팁을 설명해 드릴 때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특히나 이 팁을 얘기할 때 가장, 그러니까 요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사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었던 얘기인데 하기로 했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가이드를 하면서, 물론 지금은 많이들 좋아지셨고 변화가 많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초창기 때만 해도 19년 전만 해도 유독이 우리나라 분들이 좀 안 된 얘기긴 한데, 버스에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에도 손님들께 마이크를 잡고서 우리나라 분들께서, 그러니까 당신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행을 나오시기 전에는 당신이 가진 정도라든가 사회,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당신이 가진 그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렇게 다소 이렇게 어깨가 좀 움츠려져 있는데, 왠지 동남아만 나오시면, 동남아 그 공항에만 도착을 하시면 왠지 어깨가 쫙 펴지시면서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다소 동남아를 경시하는 그런 문화나 그런 생각들이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러니까 아니죠. 많이 변화되셨고요. 예, 많이 변화되셨는데 그런 기준으로 봐서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 팁에 관해서 특히나 동남아에서 주실 때 뭐 안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걸 왜 주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주실 때 마치 그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동남아기 때문에 다른 그 서양 국가 갔을 땐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주셨던 모양새들이 예전에는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유독이 우리 한국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 중에 하나인 중국, 일본 지구상에서도 유독이 요 세 나라 같은 경우에 그 나라가 사는 정도랑 비교했을 때 잘 살잖아요. 근데 요 잘 사는 정도에 대비해서 봤을 때 팀 문화가 이 매너라는 문화 자체가 오히려 동남아보다는 덜 성숙? 덜 보편화. 요 말이 맞겠네요. 요 말이 좀 더 낫겠네요. 보편화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물론 이제 당신들의 마음가짐에 의해서 그렇지는 않았겠지만은,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 크게 봤을 때, 이 동남아시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네들 기본 문화에서는 아니겠지만은, 짧게는 뭐 20, 30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참 오래 했던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태국만 유일하게 타이가 유일하게 이제 그 식민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동남아 중에선 유일한 나라인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사실은 서구의 그 문화가 같이 들어오면서 예전서부터 동남아의 이 팀 문화가 우리보다 훨씬 이전서부터 들어왔고 자리를 잡았고 보편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그 역사적인 환경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팀 문화가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고 아니죠. 그러니까 상당히 보편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동남아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스님들 모시면서 많은 분들을 배웠지만은 예전에는 뭐 정말 그걸 내가 쟤한테 왜 줘야 되냐 막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셨던 분들도 꽤 계셨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외국 여행 나오시면은 그 US 달러를 많이 이제 환전해서 US 달러를 여행 경비차 많이들 환전해서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소액권인 1달러짜리를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냐고 여쭤보면은 상당수의 분들이 뭐 잔돈 뭐 이런 걱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는 곳곳마다 때로는 필요로 하는 줘야 매너가 되는 이 팁을 미리 애초에 당신 여행 경비 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가져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뵀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제 그런 분을 많이 봤었는데 뭐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가이드 입장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제 입장에서는 손님을 모시는 가이드 입장에서는 많이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저 그냥 오늘도 정말로 꼴랑 고작 팁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팁에 관한 제 안내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장소별로 오셔가지고 여행을 오셨을 때 다니시는 장소별로 그리고 그 장소별로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줬을 때는 적당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제가 손님들께 그동안 안내드렸던 내용을 한번 지금서부터 일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처음에 준비한 일러드릴 장소는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 외국 나가셔서 호텔에 들어가셨을 때, 호텔 체크인 하셨을 때, 뭐 아이들 때문에라도 혹은 개인적으로 짐이 많아서 무거울 때 호텔 체크인 이후에 그 짐을 호텔 그 벨맨들이 객실까지 가져다 드렸을 때 땡큐 하면서 호텔 그 벨맨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팁들을 상당히 이제 보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이렇게 꺼리는 감정 없이 느낌 없이 다들 주시곤 하는데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때는 그저 그냥 1달러짜리 한 장, 그러니까 1불 그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팁 얘기를 이렇게 손님들께 들을 때마다, 또 한 번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이드님 제가, 급하게 여행을 준비하느라고 US 달러를 못 가져왔는데, 한국 돈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 대답은 감사합니다입니다. 제가 받는 게 아닌데도,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라도, 여러분들께서 한국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지내오신 모습보다 훨씬 좋은 대접을 받는 지역이 저희 코타키나발루 후한 대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환경 때문에라도 여기서는 그 한국 돈을 여러분이 팁으로 줬을 때 어머 이게 뭐지? 이건 얼마나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았을 때 환전할 수 있는 환전소도 너무 잘 돼 있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그 한국 돈을 줬을 때 절대 꺼리낌 없이 여러분이 주셔도 되고 그 돈을 받는 현지 그 해당 직종에 있는 종사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을 거고 이런 얘기를 드리면 가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 그때마다 내가 한국에서 1달러를 1150원에 받고 왔으니까 1000원짜리를 주면은 150원이 남겠구나. 여러분들 계실 텐데 뭐 그것까지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때그때 편하게 뭐 미국환이건 한국환이건 편한 걸로 뭐 1달러 혹은 1000원짜리 한 장 그렇게 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장소는 일러드릴 장소는 그 객실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난 다음에 간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뭐 투어를 떠나시거나 개인적으로 아침 식사하신 다음에 이제 나가실 때 객실에다가 팁을 놓고 나오시는데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손님들께 안내드렸던 내용은 아침에 나오실 때 1달러 혹은 2달러 왜 1달러 혹은 2달러냐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은 그 1달러는 보편적으로 제가 이제 제 마음속의 기준은 그랬습니다. 2인 1실 한 객실에 그 내외지간에 혹은 두 분이 주무실 때 1달러 정도면은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달러가 되는 이유는 뭐 방을 더 더럽혔거나 뭐 쓰레기를 저기다 저렇게 뭐 그렇게 하셨거나 혹은 그 가족여행을 와서 아이들이 같이 한 객실에 묵으면서 뭐 그 간이 침대를 하나 더 놔서 그래서 뭐 침대볼을 하나 더 씌워야 되거나 일이 좀 더 많아졌을 경우에는 한 2달러 정도 그렇게 놓으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제 손님들이 또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이드님이 그 알려준 대로 방에다가 우리는 애들도 있어서 2달러를 놓고 나왔는데 청소를 멀끔히 해놨는데 돈을 안 가져갔다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그 손님들께 바로 질문을 다시 드려요.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질문인 즉슨 그 팁을 그 객실 위치 어디다가 놓고 나오셨는지를 여쭤보면은 상당수의 분들은 객실에 있는 그 테이블이라든가 소파 그런 데다가 놓고 나오셨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은 사실 요거는 그 책에 성문화된 내용은 아니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보편적인 호텔에 종사하고 있는 특히나 이제 그 룸메이드 그 객실 청소를 도와드리는 파트에 있는 친구들은 서로 간에 그 원칙 아닌 원칙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원칙 아닌 원칙 중에 하나가 이 돈을 보편적으로 이 팁은 객실에 놓고 가시는 팁은 그 필로머니 그래가지고 베갯돈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베갯돈이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팁은 베개 위에다가 혹은 이 주무시는 침대 위에다가 놓고 가시면 그때 비로소 호텔 종업원들이 이 돈을 팁으로 간주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뭐 물론 모든 직원이 한결같을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인 그 개념 자체가 객실에 놓고 가는 팁의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 팁을 놓으시게 된다면은 책상이나 물론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책상이나 소파보다는 그 종업원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바로 감사의 그 뜻을 그네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 베개 위라든가 침대에 놓고 가시면은 온전하게 그 친구들이 팁으로 이해하고 객실 청소를 열심히 도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잘 아시겠죠? 예. 참, 그리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가지고 손님들께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나면은, 그러면은 내일은 그 1달러가 아니라 2달러를 놔야겠네. 오늘 그 안 가져갔으니까 내가 잘못 놔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내일이 된다고 해서 오늘 그 미처 챙겨주지 못했다고 해서 내일 2달러를 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호텔 그 객실을 청소하는 그 담당자들이 매일매일 순번과 그거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어제 청소를 도와드렸는데 미처 못 챙겨갔던 그 종업원이 가져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 다음날 2배인 2달러를 놓으실 필요는 없고 한결같이 그냥 1달러 그렇게 놓으셔도 전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준비한 장소는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타키나발루 오시면은 손님들께서 많이 가시는 그 시내 쪽에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 많이 가시는 곳이 무슨 그 해산물 식당 혹은 그 워터프런트 거기에 있는 무슨 투스카니 마이아이 그래가지고 태국 음식점 이런 곳을 많이 가시는데 이런 식당에서 팁은요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결론은 안 주셔도 돼요. 그래도 돌아 나오실 때 뒤통수가 따갑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식당들은 가서 보시면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직은 아니어서 호텔이나 그런 데는 호텔에 있는 라운지나 식당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식당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이 그러니까 몰라서 아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코타키나발루 사실은 상당수의 외국 국가들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코타키나발루 그런 식당들 가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다 그러면은 짜장면 메뉴에 써 있겠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끝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 써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건 1,000원이니까 이거 먹자 그러면서 3명이 가가지고 다 시켜서 드신 다음에 계산서 주세요 그러면은 금액이 하나당 1,000원이 아니라 1,150원 내지는 1,180원 요렇게 책정돼서 금액이 더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거기서 바가지 아니냐고 바가지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바가지가 아니라 이제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겠지만은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제 그동안 가이드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그 금액에 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사실은요 이 1,000이라는 숫자 옆에 더하기가 있었던 걸 그분은 이해를 못 하셨던 거죠. 봤지만 이게 뭐지 하면서 궁금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1,000원 적혀 있고 더하기가 2개 있으면요 앞에 더하기 하나는 보편적으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 8에서 10% 정도 상점들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10%가 나중에 더 붙는다는 뜻이에요. 이 1,000원 대비 10%, 100원이죠. 그리고 옆에 더하기 하나는 봉사료예요. 봉사료. 팁인 거죠. 그렇죠. 서비스 차지. 그래서 봉사료가 대략 한 5에서 7% 정도 나중에 1,000원 대비 5에서 7%가 더 추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처음에 그래서 이제 1,000원일 줄 알고 시켰는데 1,150원 내지는 1,170, 80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되는 게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가서 시켜요. 예를 들어서 시키면은 딱 봤는데 1,000원이에요. 역시 짜장면 1,000원 써 있는데 더하기가 없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문을 해서 잘 먹고 맛있게 먹고 계산서 주세요 그랬더니 또 역시 1,150원, 1,170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집집별로, 가게별로, 상점별로, 식당별로 그 메뉴 모양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건데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됐냐면은 더하기로 표시한 게 아니라 그 메뉴 매 페이지마다 맨 밑에 상기 금액에는 표시되어 있는 금액 대비 10%의 그 세금, 5에서 7% 정도의 봉사료가 추가가 될 겁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저 그냥 더하기가 없으니까 1,000원이구나 라고 시켜 드시게 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에서 좀 그런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당 자유여행 많이 오시는 분들 거기 가시잖아요. 그 유이청? 사떼?
그렇죠. 거기 많이 가시는데, 그 유이청 그런 집에 가시면은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1,000원짜리 시켜 드시면은 계산서에 그냥 1,000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데는 그런 온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나중에 추가되거나 그런 부분을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당의 메뉴에 그렇게 더하기가 하나 뭐 더 붙거나 2개가 더 붙거나 혹은 메뉴 바닥에 그런 식의 안내문이 향후 더 추가가 된다는 그런 식의 안내문이 있는 그런 식의 메뉴가 제공되는 식당에서는 나오실 때 식사를 하고 나오신 다음에 애초에 금액에 그게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팁을 굳이 꼭 주지 않으셔도 나오실 때 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나오실 때 뒤통수가 따갑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준비한 장소는 그 마사지샵입니다. 마사지샵. 마사지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패키지 투어를 손님들을 모셨던 그 가이드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마사지를 소개하고 판매하고 마사지샵을 모시고 갈 때 버스 안에서 이제 근데 열에 한 7, 8경우는 손님들이 먼저 물어보세요. 팁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먼저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만큼 팁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문화도 적어도 이제 여행 쪽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행을 나오셔가지고는 그만큼 팁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개념 자체가 좀 정립이 돼가고 있는 보편화가 돼가고 있는 반증이기도 한데 그렇게들 물어보세요. 팁을 얼마 정도 주면 좋겠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안내드리는 그러니까 좀 이른바 권고드리는 금액은 1시간 마사지 받고 나시면은 저희가 1달러. 근데 조금 너무 생각보다 괜찮았고 너무 마사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그러면은 더 주시면 더 주셔도 된다고. 근데 제가 감히 제가 제안을 드리는 제안서는 2불입니다. 2불. 그래서 보편적으로 1시간에 1불 내지는 2불 정도 그렇게 권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마사지 받으시게 되면 그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가이드가 모시고 갔던 경우고 개인적으로 자유여행을 오셔서 시내에 많이 준비되어 있는 산지에 있는 그런 그 마사지샵에 개인적으로 마사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샵에서도 요 얘기 드리기 전에 왠지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많이 깨고 싶었는데 아직도 많은 손님분들께서는 특히나 패키지로 오신 손님들은 그 가이드가 뭐 어디 가서 이만큼 저기 가서 요만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소 조금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이드가 얼마를 취하는 건 아닐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제가 마사지샵에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가이드 할 때 권해드렸던 1 혹은 2달러 정도는 가이드가 모시고 가지 않은 여러분이 직접 섭외를 해서 가신 샵일지언정 저희가 취하는 금액이 없는 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마사지샵에 가셔서 마사지를 받을 때도 보편적으로 그런 쪽에서도 팁을 주고자 하실 때는 1 내지는 2달러 정도 주시는 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팁은 가이드가 취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진심으로.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그 팁을 줘야 할 장소 그리고 금액은 얼마면 좋을까라는 이 주제하에서 준비한 마지막 장소는 여러분이 가시게 되는 투어지입니다. 투어지. 그러니까 목적지죠. 오셔가지고 즐기시는 뭐 저희 코타키나발루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오시게 된다면 3곳 정도 찝어드리면 반드시 가셔야 되는 곳을 저희가 이제 기본 상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것들인데 일단 처음에는 호핑 투어 뭐 사피섬이니 가야섬이니 마누카니 마무띠기니 뭐 만따나니니 많이들 가시는데 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스노클링도 하시겠지만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선택 관광의 일환으로 해양 스포츠 뭐 예를 들어서 패러셀링 뭐 씨워킹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니죠. 그런 걸 하실 때는 사실은 현지 그 직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낙하산을 입을 때 벗을 때 하늘에 올라갔을 때 뭐 씨워킹을 입을 때 그리고 수중 안에서 행동할 때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주는 현지 친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좀 더 나은 즐거움 그리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현지 종업원들이 도와드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종목에 상관없이 한 1달러짜리 한 장 내지는 2장 정도 주시면은 흔한 말로 그 서비스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해양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타시기 전에 예를 들어 패러셀링이다 그러면 낙하산을 여러분이 입기 전에, 여러분께 낙하산을 입혀드리기 전에 1달러 내지는 2달러를 주시면은 그 친구들이 훨씬 더 같이 타고 오신 다른 동반자보다 훨씬 더 하늘 위에,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동안에 그 친구들이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없는 배에서 여러분이 하늘에 떠 있는 영상 하나하나, 모습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카메라로 찍어드리는 사진사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해양 스포츠 같은 경우는 하시기 전에 미리 좀 1달러, 2달러 이렇게 주시면서 하시면은 좀 더 나은 여행,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그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지 중에서 또 반드시 가셨으면 하는 데가 강하고 바다랑 같이 모여 있는 그 정말 저희 동네 오시면은 저는 무조건 모시고, 아니 무조건 가라고 해요. 그런 데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반딧불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라얄라야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시면은 뭐 이제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 가셨을 때도 파도 타기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워터 스포츠가 무제한으로 제공이 되는데, 뭐 대표적인 예가 바나나 보트, 뭐 땅콩 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할 때도 보트맨에게 여러분이 타실 그 바나나 보트를 끌어주는 그 보트맨, 그 스피드보트 보트맨에게 미리 뭐 1달러 뭐 이렇게 주시면은, 아마도 제가 장담컨대, 경험상 장담컨대 이것도 타시기 전에 주세요. 그러면은 배 안에서 여러분이 그 스피드보트 안에서 그 친구들이 여러분이 바나나 보트를 즐기는 모습을 촬영도 해드릴 거고, 다른 분이 3분 동안 강에서 워터 스포츠를 바나나 보트를 즐길 때 여러분은 10분 가까이,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군요, 한 5분 뭐 6분 정도, 2배 가까이 가까운 시간을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끔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밑밥, 뇌물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반딧불도 마찬가지고, 반딧불은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이 반딧불을 이렇게 불러와서 여러분 그 가슴에, 어깨에 직접 잡아볼 수 있게끔 그 반딧불을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이른바 이제 저희 말로는 몰입꾼, 반길맨 이렇게 부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도 이렇게 미리 지금 말씀드렸던 밑밥, 뇌물을 조금 저 바로 옆에 다른 그 투어로, 그 다른 여행사로 온 그 반딧불 투어로 온 그 배 1000마리가 들어가면 여러분 배에는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00마리를 데려다가 여러분 어깨에, 가슴에, 손바닥에 앉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그 친구들이 더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투어지에서 팁은 미리 주시고, 그리고 투어지에서의 팁은 뭐 5만 원짜리 상품을 가셨을 때 50만 원 상품 값어치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말씀드렸던 밑밥, 뇌물,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충분하지도 않고 너무 전문적이지도 않지만 제 경험과 이런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여러분께 팁에 관해서 아는 만큼 알려드려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